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매니저님 어제 바로 이 사마네트워크스 우리 달릴까 말까의 종목이었었는데 리뷰한 시간 이후에 이 초고가로 올라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1.5%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전일 좀 강한 네.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사실 국내 이제 콘텐츠 기업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고 네. 넷플릭스와 이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 그리고 대작 라인업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OTT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대표 콘텐츠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꾸준히 이제 뭐 지금부터 쇼타임과 또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뭐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또 판권 계약을 꾸준하게 라이센스 체계를 공급 체계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 OTT 기업들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마 네트워크스의 어떤 주가 상승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열풍 이후에 그 기대감으로 같이 국내 K 컨텐츠 기업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 거품은 충분히 꺼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 K 컨텐츠는 사실 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컨텐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 오늘 우리 학교는 네. 맞죠?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오늘 우리 학교는 아니고 안 그래도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때문에 J 콘텐츠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여기서 콘텐츠주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시 좀 바꿔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A스토리가 한번 급락이 나왔던 사례가 그렇죠.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학교는 사실은 그 기대감에 J 콘텐츠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왜 이렇게 깔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바로 이제 설 연휴 동안에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주가는 좀 낙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너무나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오징어 게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K 컨텐츠의 성장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출시 예정인 어떤 기대작에 우리가 이제 그 모멘텀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지금 해외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좀 K 콘텐츠의 그렇죠. 좀 상징과 같은 종목들을 접근했을 그렇죠.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는 그래서 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1차 목표가를 제가 3,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3,8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 현재 지금 3,4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4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700원, 2차는 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3,400원, 2차 목표가 4,0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편입했었던 이 화신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메타,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모회사인 이제 메타가 26% 이상 이제 급락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의 개장가를 영향을 미쳤고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아마존은 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미국의 대표 또 이제 기업들 또 그리고 판기업을 비롯해서 미국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둔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 1월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이 이제 비교적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가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이제 실적 강세 그리고 또 기아차도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매출 비중 현대차 그룹과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화신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또 유럽권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테슬라에도 또 이제 브레이크 페달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카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400원, 돌파 시에 9,1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손절 라인 때
가격대는 6,700원 말씀드렸는데 7,000원 초반 부분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신도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가격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이어서 달릴까 말까 바로 오늘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네. 바로 차세대 반도체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또 어떻게 보면은 효자 섹터이기도 합니다. 몇 개 종목들이 바로 생각납니다. 뭐 KC도 있었고요, EST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차세대 반도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됩니다. 자, 네. 달려야 된다고 사인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달려야 된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차세대 반도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차세대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최근에 1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 하락 대비 견고한 좀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뭐 KEC, 뭐 아몬센스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쇼티지 사태에도 살짝 피해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거래일 동안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한 4, 5% 정도의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과 또 국내 IT 섹터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리자고 사인해 주신 차세대 반도체 네. 그 안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KC와 이제 아머센스의 좀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세대 반도체 종목은 바로 LX 세미콘이 공개가 됐습니다. 뭔가 좀 묵직한 맞습니다. 이 종목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LX 세미콘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LX세미콘 현재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1%대 움직이고 있고요. 12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X세미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LX 세미콘은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팬립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엄 TV 시장 내에서 OLED TV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 13의 흥행으로 인해서 DDI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3,69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2%가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의 가장 핵심 강치인 DDI 매출 비중이 거의 8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또한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DDI 매출 비중이 너무 이제 80% 이상 거의 88%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너무 편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 신사업을 계속해서 꾸려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LG전자 센서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이재덕 정무를 영입해서 센서 개발 부서를 새로 구성하고 신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3D TOF 센싱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3D 센싱 기술 같은 경우는 또 로봇, 또 AI, 또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사실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었는데 LX 세미콘이 LG 이노텍의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전력 반도체의 핵심 자산을 이제 유무형 자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의 전력 반도체 사업의 어떤 유무형 자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거의 5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LX 세미콘은 이제 탄탄한 이제 DDI의 어떤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또 3D 센싱 기술과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 협약과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힘입어서 올해도 또 폭발적인 또 시세 분출과 또 그리고 실적이 도모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LX 세미콘을 가져왔습니다. 네, LX세미콘의 체크 포인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연결이 맞습니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는 상당히 유효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LX세미콘 이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LS 세미콘도 최근에 1월 달에 네.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와줌에 따라서 좀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그러네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20% 이상의 좀 큰 상승이 나와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을 때가 LG 이노텍의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전력 반도체의 어떤 사업에 유무형 자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 거의 50% 가까운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C와 또 ST와 함께 가장 전력 반도체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장 여파로 가파른 좀 조정세가 나와줬는데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이제 11만 3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직전 바로 가격대를 우리가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네. 좋겠고 11만 5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네. 1차 목표가는 14만 원 돌파 시에 15만 2천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X세미콘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 15만 2천 원까지 우선 바라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입니다. 달릴까 말까 통해서 10만 원 넘는 종목은 상당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접하는 것 맞았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달릴까 말까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 과대납폭 섹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네. 게임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과대 낙폭 가로치고 뭐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하는 일부 종목들이 보이긴 해서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게임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게임주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로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비보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네. 웬만한 게임주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이제 선장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출렁거렸었는데 사실 플레이 투 원 최근에 어떤 게임주들의 어떤 이제 성향이 플레이 투 원 관련 종목들 돈을 벌어주는 게임주들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지난달에 뭐 LG 엔솔바 수급 교란 사태와 그리고 또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발생하면서 오히려 성장주를 가장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게임 섹터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맞아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1월 달에 시장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워낙에 낙폭이 좀 거셌고 그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보로 말씀해 주신 게임주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어떤 게임주 상승을 견인했던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뭔가 굵직굵직한 네.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위메이드가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위메이드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라기보다는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7.4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124,900원입니다. 또 대장 노릇을 한때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위메이드는 작년에 거의 저점 대비해서 15배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사실 네. 미르포의 흥행에 힘입어서 특히 플레이 투 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어떤 트렌드를 좀 바꾼 기업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게임의 최근에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맥스라는 자체 코인을 좀 발행을 해서 지금 최근에도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플랫폼 게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 관련 종목들까지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는데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르게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채굴을 암묵적으로 좀 허용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코인베이스의 어떤 나스닥 시장의 상장과 계속해서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네.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작년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
성장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반등 관점에서 위메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정말 차트 딱 제가 있는 시점부터 네. 이렇게 쭉 올라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지금 구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와줘서 최근에 이 조정이 좀 이제 건강한 조정처럼 보이겠지만 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준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11만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 초반 부근대에서는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3만 8천 원, 2차는 15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3만 8천 원이고요. 위메이드 2차 목표가도 제시가 됐습니다. 15만 원까지 우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이제 주말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김준호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푹 쉬시고요. 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어김없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일요일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요일 저녁 8시 반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8시,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8시요. 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